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전환길 셈에 대해 가지고 보수 내부의 공격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참 비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지금 보수 내부에서 전환길 셈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는 게 제가 납득이 잘 되지 않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뭐 전환길 셈 발언이 조금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 뭐 이 정도는 뭐 비판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니 전환길 셈만 지금 뭐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나서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은 그래도 당인데 당이 어떻게 전환길 셈 한 명한테 저렇게 끌려다녀? 뭐 이 정도로 좀 염려 섞인 얘기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전환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에 노사모였어.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가짜 보수야.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가짜 보수, 진짜 보수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유치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냥 저질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분들도 뭐 같은 보수이지만 저질이라고 써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뭐 죄송할 게 아니라 제 진심이 그래요. 아니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전환계 세임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전환계 세임을 대신해가지고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저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을 민주당에서는 지금 못 잡아먹어 안달이잖아요. 이미 뭐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한 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주당 당적인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냥 고발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거를 가지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고발합니까? 내란 선동죄 이런 걸로 고발해요. 아니 지금 내란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서부지법에 그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그냥 뭐 옆에서 영상을 찍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싸그리 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실제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보여주기식으로 강하게 또 엄벌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죄라고 하는 그 죄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내란 선동죄다 이래가지고 전환계셈을 콕 집어가지고 고발 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한 명의 개인으로서 느끼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하겠냐고요.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태인데 보수 진영 내에서 전환계셈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기는커녕 너 가짜 보수지. 너 가짜 보수지. 심지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친북, 종북, 친중 세력이다. 이런 얘기까지 전환계셈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미쳤냐? 정말로 누가 도대체 전환계 세력을 갖다가 친북, 종북, 친중 세력이다. 요즘 하나가 또 늘었네 친중이라고. 친북, 종북, 친중 세력이라 누가 도대체 얘기하냐? 어떤 미친 인간이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전환길 세임에 대해 가지고 가짜 보수. 저는 막 가짜 보수, 진짜 보수 이런 거 뭐 언제까지? 도대체 진짜는 누군데요? 어디 있습니까 진짜 보수는 도대체가 맨날 무슨 뭐 저보고도 뭐 가짜 보수다 가짜 보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보수는 누군데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보수는 데려와 보세요. 데려오는 거 아니야 진짜로? 자 그런데 이제 그 전환길 세임에 대해서 가짜 보수라고 지금 비판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노사모가 있습니다. 맞아 이런 얘기하면 제 스트레스 받아. 아니 도대체가 전환길 쌤이 만약에 와이프가 좌파야. 예를 들어서 그럼 전환길 쌤 좌파가 됩니까? 전환길 쌤의 사돈의 팔촌 중에 무슨 뭐 좌파가 누가 있어? 무슨 뭐 옛날에 막 5.18 때만 운동을 했대. 그럼 전환길 쌤 좌파가 됩니까? 이런 개미친 소리가 어딨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터무니없는 얘기거니와 전환길 쌤이 옛날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다. 지금은 그런데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사람으로 됐어. 진실을 먼저 깨달았어. 그러면 이 사람을 갖다가 너 옛날에 노무현 좋아했네. 너 가짜 보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봐도 그냥 미친 사람 같은데요. 그러니까 철저 이거 미친 것도 아니고 그냥 땅 따먹기.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 파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파이. 이런 어떤 나의 지지층 이 파이 가운데 전환기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떼어먹는 것 같아. 그게 꼴보기 쉽고 안이 꼽다 보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어거지로 가짜 보수라고 뭐 매도하다 보니 그래서 나온 얘기가 너 과거에 노무현 지지했다며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과거에 노무현을 지지했건 김대중을 무슨 뭐 지지했건 김대중을 뭐 어떻게 했건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아니라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행보를 지금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그거를 전향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우리가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거니와 그거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지금. 이번에 그런데 전환길 쌤에 대해 가지고 비판이 나오는 것이 역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직접적으로 전환길 쌤을 또 거론했나 봅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 쪽에 있는 그 저기 유튜버들이 계속해 가지고 막 전환길 쌤 막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유튜브 채널 중에 정광훈 TV라고 있대요.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네요. 자, 뭐라고 얘기가 있냐? 광화문 1000만 동원을 위한 긴급 생방송, 이게 이제 방송 이름이었나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 댓글창에 자꾸 전환길 얘기가 나온다. 내가 보니까 전환길 씨가 역사에 무엇을 가르쳤는지 의문이 든다. 왜 그 이유가 뭔지를 뭐냐? 전환길 쌤이 연설 도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5.18 민주화 운동을 언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역사를 어디에서 배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비난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식의 비난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좌파가 되나요? 좌파가 된다고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따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존경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 FTA 어쨌거나 저쨌거나 책을 했잖아요. 이라크 파병 안 했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 좌파들이 그때 당시에 친북 종북 세력들이만 난리를 치고 민노총부터만 난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감히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저기 진보 쪽에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라크 파병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미제에 놀아날 수가 있냐? 그때 당시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친 그 뭐 빨 머시기 같은 그런 인간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라는 거를 가지고 무슨 뭐 우리가 미제에 놀아난다 이런 무슨 뭐 조선 노동당 논평에 날 법한 그런 얘기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떠들어댔던 거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은 이걸 국가를 위한 길이다. FTA 밀어붙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라크 파병 밀어붙였잖아요. 저는 그게 문재인과 노무현의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차이점이라고 보거든요. 문재인 인간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친북 좌파들한테 놀아났던 것이고 본인 스스로 놀아나는 걸 좋아했던 것 같고 국익이라고 하는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인간이 문재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노 전 대통령은 그렇게 국익을 생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한길 선생님이 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좌파가 돼버리고 가짜 보수가 되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5.18에 대해서도 전한길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 이게 노컷 뉴스에 나왔던 얘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또 하시는 얘기 같은데 광주 시민들을 갖다가 폭동이다 빨머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거다. 죽기 전에 사과라도 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두환은 끝까지 사과 안 하지 않았냐. 분명히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시민들을 학살한 것은 나쁜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것들하고 똑같은 것들인데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건 광주 시민을 2번 죽이는 이게 뭐가 잘못된 얘기입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했네. 광주 시민들은 무조건 폭동이야. 광주 시민들 뭐 이렇게 뭐 학살해 버렸어야 돼. 미친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충분히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니 광주 시민들 중에 억울하게 그렇게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공감하는 것이고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부르짖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인데 뭐가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무조건 5.18 하면은 무조건 무슨 뭐 빨머시기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5.18 하면 무조건만 무슨 뭐 폭동이라 그러고 광주 시민들은 무조건 막 학살당해. 그 미친 인간들이지 그런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있나요? 설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정광훈 목사가 하는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 뭡니까 저기 그 이름 뭐였죠? 그 소년보 목사가 한다라고 하는 세이브 더 코리안가 그게 나가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한길 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1절에는 광화문 집회에 꼭 나오도록 설득하겠다. 만약에 거부한다면 자유통일주의자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자유통일을 하는 게 목표다. 소년보는 광화문을 갈라치기 하려고 한다. 3.1절에 광화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친북, 종북, 친주 세력이다. 3.1절에 광화문에 있든지 여의도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잘못됐고 헌재가 문제가 있고 사법부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공수처가 난리를 쳤다. 이거를 공감하면 되는 것이지. 광화문 광장에 안 나간다 그래서 친북 종북 친중 세력이 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그러면 친북 종북 친주 왜 이렇게 또 많아 이게 수식어가 무슨 또 하나만 좀 하자고요. 뭐 친북 종북 친주 다 안 좋은 거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제발 좀 상식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